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800조 원을 투자해 전남 광주에 반도체 공장 4기 이상을 지으려는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주도 성장을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비수도권에도 오랜만에 실질적인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호와 기대가 숨기고 감춰버린 게 있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기와 물 때문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었지만 재검토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애초 계획대로 용인에 반도체 공장 10기를 짓고 정부는 완공을 앞당기도록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문제, 물 문제는 잘 해결된 걸까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이 질문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산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북 등으로 분산해야 하는 필요성과 가능성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용인 반도체 산단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로 함께 들어보시죠. 가만히만 있어도 뜨거운 날씨에 어떤 심정으로 송전선로 반대 행진을 했을지 헤아릴 수도 없죠. 만약에 우리 집 앞마당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싫겠어요. 지역 주민 피해를 담보로 하는 정책을 그대로 두고 균형 발전만 내세우면 뭐하나요. 용인 반도체 산단이 전기 생산 지역으로 내려오면 굳이 많은 송전탑을 짓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힘없는 지역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지 속상합니다.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 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서 그동안 소비해 왔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에는 한계가 있을 건데 앞으로 새만금의 첨단 산업이랑 재생에너지 단지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역 산업에 쓸 전기가 부족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드네요. 정부도 주민들과 만나면서 여러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한번 정해져 버리면은 다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를 넘어서 과거 방식에만 머물고 있는 국가 전력 정책을 쇄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전기 생산 지역에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기업이 내려오도록 유도한다면 지방이 살아나고 지역민들도 살 수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문제들 아주 정확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들 못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대표인 이정현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북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장을 지낸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는 용인 국가산단 승인 처분 무효 취소 소송 원고인 김현정 경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전화로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희 대표님, 예. 그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30일에 해남을 출발해서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마치고 네. 또 밤샘 농성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시민들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 폭염에 이게 가능하겠나 싶었는데요. 네.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사실 용인 반도체 산단도 좀 재검토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게 반도체 산업지도 입지가 지도가 새로 짜여진 거잖아요. 네. 지방으로 이제 이전하고 호남으로 팹이 내려오고 뭐 소부장들도 다 이전하겠다 이렇게 네. 나와서 전체적으로 전력망 계획도 좀 다시 짜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용인은 용인대로 하고 호남 이전은 이전대로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시골 분들 표현에 의하면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건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답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저희가 기후부 장관하고 2번 면담을 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일부 입선이 제도 개선 말고는 별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저희 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기후부 환경부 장관이 그냥 요식적인 절차로 좀 써먹는 듯한 이런 태도들이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뭐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 진행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다급한 심정으로, 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뭔가 좀 움직여줘야 이게 좀 저희 절박함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좀 미약했으나 뭐 끝으로 갈수록 좀 새가 불어나고 이런 느낌인데, 워낙 여름이라 이제 참여의 제한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제일 처음에 해남, 이제 신해남 변전소가 있는 해남 군청에서, 그다음에 영암군청, 그다음에 나주 한전 본사, 광주까지만 갈 때만 해도 이제 광주에서는 사실 송전탑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역이 넓거나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북으로 올라와서 전북은 거의 현재 9개 시군 대책위가 있는 지역들 중에서 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또 선전전도 했고, 뭐 군수님도 나오시고, 또 시군의회 의장님들도 자리 함께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충남은 원래 5개 지역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충남으로 올라가면서 원래 충남 쪽에 5개 지역 대책위가 기자회견과 선전전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우리 지역도 하겠다 해서 11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군데, 3군데씩 이렇게 막 기자회견을 하고 선전전을 하고 뭐 독자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문제들, 이 송전탑 문제의 심각함, 그리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송전탑 경과대역, 호남발 경과대역을 놓게 보면 시군 4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전국 대행진단이 27개 시군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지역들을 돌았고요. 그 지역에서 뭐 여전히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몰랐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지역이 좀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초고압 송전탑 노선들이 생기면서 뭐 정보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나무 동네 얘기로만 알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갈등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뜨거운 날씨에 정말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행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밤샘 집회 뒤에 대통령 면담 요구했는데 뭐 답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청와대 간담회, 대통령실 간담회 진행을 알고 있는데, 그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 그 용인 반도체 산단과 초과압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걸로 좀 보십니까? 그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구한 건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저희가 보낸 공문에 이제 답변이 오기를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실하고 그다음에 공공갈등 비서관실에서 이제 나와서 간담회를 좀 하자고 해서 저희 좀 대표단들이 좀 만났었는데요. 사실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실질적으로 재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청와대 입장은요. 그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법으로 어떤 국가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국가 계획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뭐 예타라든지 환경 평가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다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뭐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사회적 합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역으로 분산해서 안정한 전원과 물 공급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전력 공급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수요, 분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공론화 기구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용인 산단은 이제 그 토지 수용 50%밖에 단계까지 안 왔거든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뭐 예산이 투입이 됐고 되돌리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용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안 된다는 핑계 법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일부 절차 개선했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강조했는데 다만 그 추석 전에 좀 더 기후부하고 더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추석 전에 한번 대화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전국 행동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제 기대를 가졌던 건 주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이 더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네. 지금처럼 송전탑을 꽂아서 용인으로 전기를 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원시적인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용납하고 수용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일부 이제 기후부에서 저희가 이제 대행진하는 중간에 이제 저희한테 3차 간담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다 거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주민들 하시는 분들 뭐 6분인가 모아가지고 이제 대책위 해놓고 뭐 송전탑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송전탑 횟수를 줄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대안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거 보면 이렇게 거든요. 어차피 도 맞을 건데 이렇게 맞으면 좀 덜 아플 수 있으니까 덜 아픈 방법으로 좀 때려줄까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재검토하자라는 건 그걸 재검토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여기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그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엊그제 지금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10년 안에 10기가의 전기를 만들고 새만금 산업단지 4개소의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아리백 단지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새만금에서 쓸 전기도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새만금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군산에서 빠져나가는 초고압 송전선로 노선이 3개나 돼요. 예를 들면 새만금에서 신서산, 새만금에서 청양, 그리고 군산에서 북천안으로 가는 노선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냐? 이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실용주의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접 한번 묻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습니다. 네. 뭐 청와대 대통령 그 대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소리 좀 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염 의원님, 예, 예. 그 전북도의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예, 그 예. 공식 활동이 지난 6월에 마무리됐죠. 예, 예.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예, 예. 뭐 특위 활동 뭐 간략하게 평가해 예, 주시면. 예. 먼저 우리 이정인 대표님 얼굴이 많이 타셨는데 우리 대표님 비롯한 전국 대행진 참여자들의 그 우리 해남에서 청와대 대장정이었죠. 경의를 표하며 정말 도민의 하나로 감사드립니다. 뭐 그 열정과 그 헌신 우리 도의에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전북 도의의 그 송전로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인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떤 불공정한 불투명한 그 정보 공개라든가 아니면 꼭 짜고 친 고스톱 같은 형식적 절차 이런 등의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일종의 우리 한전의 일방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수도권 전력 충당을 위해서 비수도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그 희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공감을 일으켜 국가 전력 정책에 조금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전환하는데 초석을 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염 의원님, 그 예, 예. 12대 뭐 특위 활동은 종료가 됐지만 그 13대 도의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현재 그 계획대로라면 도내 33만 5천 볼트 그 고압선이 건설 사업이 26개고 변전소가 지금 8개 그리고 초고압 송절 철탑이 약 2,200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의 근원인 수도권 공화국을 위해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송전선로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꼴인데요. 아마 이것이 바로 13대 도의에서 송전선로 특위가 계속 지속되지 않나라는 그 반증이고요. 다행히도 12대 때 그 특위 활동했던 그 의원들이 다 재선이 되었습니다. 네. 재선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특위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는 도민의 바람으로 보고요. 네. 우리 시군위에 또 특위가 다 조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 지역대책위원과 더불어서 활동할 것이고 또 우리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문제로
타 시도와 연대해서 꾸준히 더 열심히 아마 활동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13대 도의회에서도 뭐 특위가 구성될 거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 대표님, 예, 그 예. 용인 반도체 산단을 향하는 초과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가 그뭐 가장 큰 지역이 전북입니다. 그 금방 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에 따르면 뭐 전북 14개 시군에 2,200개가 넘는 초과압 송전턱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그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발언이라든지 역할들은 이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건데 그 단체장과 의회가 해줘야 될 역할들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송전탑 건설 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주민들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뭐 피해 구제단 내지는 뭐 이렇게 너무 그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 같은 객관성을 잃으면 뭐 송전탑 뭐 대책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송전탑 건설 사업에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의 권한을 행사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서 하겠다라는 입장과 의사 표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지자체장 예를 들면 도지사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전력망 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국가전력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국가전력망위원회에 가서 이 계획이 너무나 무리 있는 계획이고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고 또 그리고 균형 발전에 있어서 또 좀 충돌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전력망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좀 해주면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책특별위원회 좀 구성해서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설명회 같은 것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의회가 약간의 중재자겸 내지는 주민들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면서 그 힘의 균형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뭐 주민 설명회 뭐 여러 가지 입지선정위원회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주민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적극적으로 좀 결합을 좀 해주면 좋겠고 가장 크게 아쉬운 건 지난번 삼성전자 이전 대책특별위원회를 전북 도당에서 구성하기로 하고 합의까지 민주당 하고 전북 예, 네.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중앙당의 일정 부분에 함구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함구령의 전제 조건이 그 용인 반도체 산단의 타당성 검토를 중앙당에서 사무총장이 하겠다 할 테니까 양쪽 지역의 도당 위원장들께서는 중앙당을 믿고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앙당이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거고 서로 이제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중앙당 눈치 보기 과정에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게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아쉽고 그 이후 사실 2달 후에 그 삼성전자 그 이전 삼전 닉스 발표가 있었거든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표가 있었죠. 네, 그 전북도 대응 문제는 뒤에 가서 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누기로 하고 금방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는 건 현재 그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예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문제.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난 5월에 그 모든 지역의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한 달간 중단하고 주민 대표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주민 수용성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정부가 새로 밝힌 그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일단은 저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일정 부분 반영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차피 너 맞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맞으면 좀 덜 아플 것 같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좀 때려줄게라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노선을 줄이는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노선을 줄이는 계획이 없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노선 계획에서 아까 말한 반도체 공장이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향후에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력망 계획을 다시 짜면서 사실은 노선 수를 줄여가면서 이 그 송전 철탑을 줄이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뭐 일부
그 중복 노선 옛날 구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 합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그 피해 보고 있었는데 거기다 한 라인을 더 증설해 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어쨌든 전자파 피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뭐 노선을 좀 길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노선만 그게 그 5개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 중에서 아까 뭐 새만금에서 지산지소하고 광주 전남에서 지산지소, 에너지 지산지소, 그러니까 생산하는 걸 거기서 쓰게 되면 뭐 한 2개 정도 라인이 필요하다. 이 2개 라인은 전기는 항상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꽂으면 전기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선의 상당 부분을 지중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중화가 안 되는 부분은 송전탑을 꽂되 그 꽂는 지역에는 개통 연계의 피해에 대한 보상, 개통 연계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가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하는 게 결국은 꼼수인 거고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그 지난번 간담회에 참여했던 지역 그 지역 대책의 특성은 약간은 좀 우리 지역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공원 안에, 그러니까 대둔산 안쪽으로 뭐 철탑을 미는 거에 대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이걸 검토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그러니까 김성환 장관이 예전에 뭐 운동권 출신에서 뭐 구청장 했고 이렇게 와서 자기가 협상은 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자체도 어찌 보면 주민들과 대책위를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왜냐하면 뭐 사실 이 간담회를 하자고 하면 간담회에 대한 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날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 쏟아내고 그래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고 사전에 협의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는 답이 없이 결국은 대통령하고 업무 보고 직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발표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둔산 노선안은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죠. 나서 어쨌든 대둔산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호남이나 충청도를 거쳐서 수도권으로 가는 뭐 용인으로 가는 이러한 노선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자체가 큰 어떤 뭐 영향이 없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염 의원님 그 송전선로 경과 지역 지자체 해마다 주는 지원금을 실제 피해 지역 그러니까 실제 그 피해 읍면 뭐 위주로 지급하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이른바 개통소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뭐 염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이 주민 수용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주민 수용성 문제는 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보거든요. 네. 뭐 개통소득 등 경제적 보상을 좀 중점을 두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정과 형평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좀 전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과 형평이요. 예.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 그 생산된 그 전기를 지역에 소비하는 그런 먼저 지산지소를 실천해서 송전탑을 최소화시킨 경우 또 송전탑에 불가피하다면 지금 뭐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그런 것처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 의사결정을 수준을 높인다면 저는 그냥 주민 수용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그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며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모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고 거대한 에너지 전환 전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인 반도체 산단, 그 지방주도 성장이나 에너지 전환과 모두 대책점에 서 있는 정책이고 계획이죠. 특히 아까 앞에서 뭐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현대차가 그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북에도 막대한 그 재생에너지 발전 그리고 개통 연계 필요한데요.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실질적인 전북 발전을 이루려면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정인 대표님. 일단 뭐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SK 일반 산업단지는 한두 개 팹 정도 진행을
지금 다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 하나 짓고 있는 거고 한 2개 정도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전력계획 공급 계획을 짜놓고 시작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이 입주하게 되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전력 계획이라든지 용수 공급 계획이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계획은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게 가장 많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전 계획들을 좀 더 지역하고 좀 논의를 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들어설 일반 산업단지는 지금 뭐 폐비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들어서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뭐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 뭐 현재 토지 매수가 한 네. 50% 정도 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한민국 최대 좀 현안인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지역 소멸 문제의 근원은 저는 수도권 중심 그 국가 정책 때문에 비롯됐는데요. 용인 반도체 그 산단 조성은 대한민국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꼴이라 보고요. 이거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이 있거든요. 네. 예, 이 법에 의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걸 제대로 실시하면 이렇게 전력을 다 소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원가 절감으로 지방 이전을 하지 말라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지금 추진 중인 그 새만금 알리백 산업단지를 조속히 이렇게 조성해서 여기에 이제 또 그 입주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규제 완화 등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은 정말 우리 전북은 매력적인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별 전기요금 그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예. 사실 기업들도 그 비수도권 지역에 내려올 만한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큰 유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형식적으로 차이가 안 나면 하나만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떤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예.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올 수 있도록 지역별 전기요금 그 차등 요금제가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터놓고만 합시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문제 어떻게란 주제로 염영선 전 전북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장, 이정현 송전탑 건설 벽지와 전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 여러분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인 국가산단 승인 처분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한 김현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반대 경기행동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소송 어떤 취지로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산업이나 이 산단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소송은 아닙니다. 네. 뭐 이 소송의 핵심은 국가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환경과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의 뭐 이미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2023년에 이제 이 사업이 발표되었을 당시에 저희는 뭐 전력과 용수와 관련돼서의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또 이제 합리적인 검토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있지 않았다라는 이제 부분이 저희의 핵심 이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심은 지난 1월에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네. 현재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행진 할 때 행진단이 그 항소심이 열리는 법원 앞에 가서 뭐 네. 집회하고 그랬었죠. 네, 그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1심에서는 패소했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항소심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좀 핵심적인 쟁점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전력과 용수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사업인데 산단 입지를 결정할 당시에 전력과 용수 공급의 용이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산단 발표 이후에야 전력과 용수 공급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결정을 그리고- 하고 뒤늦게 이제 대책을 그렇죠.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기업의 이전 단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를 당초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누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의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가 거쳐졌어야 됐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후 사업 면적도 약 이제 50만 제곱미터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항소심은 단순히 그냥 이제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국가가 이렇게 큰 사업을 결정하면서 필요한 검토와 그리고 환경 평가 그리고 공익과 지역의 부담을 제대로 따져봤느냐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이 과정을 좀 꼼꼼히 봐주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과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좀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쟁점은 두 가지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력 용수 문제 그리고 네. 환경 영향 평가의 적정성 문제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1심 판결에서 뭐 주목을 뭐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좀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재판부 네. 원고 적격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산단 예정지 밖에 거주하는 주민도 원고 자격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이었는데 이게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산단의 예정지에 있는 주민들만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용인 시민들도 있지만 성남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도시인 성남 그리고 서울 주민들도 이제 원고로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이제 이 원고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후 위기가 갖는 광범위한 영향과 그리고 세대나 계층이나 이런 지역 그리고 부문 간의 이런 차등적인 영향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가 단순히 용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한 지역의 개발이 다른 지역의 뭐 환경과 삶 그리고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라고 이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네.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네네.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8,000명 정도 서명 받아서 지금 네.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셨습니다. 네. 뭐 소송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법적인 판단의 영향을 뭐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재판부는 일단 참고 자료로 이 부분을 승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전국의 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취소되기를 바란다라는 사회적 의사를 보여줬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의견을 지금 전달하는 거죠. 사회적 네, 여론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용인으로 향하는 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계획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되니까 용인 산업단지 안에 LNG 발전소 건설을 좀 확대하자. 뭐 심지어는 네.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이런 네. 주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가스발전소도 뭐 소형 원자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랑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네.
경기도도 지금 SMR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또한 뭐 추가적으로 가스발전소 역시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용인 SK 일반 산단에서 1.5기가가 이제 지어지고 있고, 네. LNG 발전소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국가산단에 3기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네. 이제 지금 SK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LNG 발전소 이제 건설과 관련돼서 가스공사 예정지의 주민들이 지금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거라 어려울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경기도 뭐 용인시 모두 그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뭐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중앙정부 네.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나 뭐 중앙정부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거는 경기도의 성장과 세수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뭐 모든 지자체가 그렇겠지만 일단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잡고 있고, 뭐 2050년까지 이렇게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이런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저희 지역의 그러니까 환경 부담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네. 지역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탄소 중립과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두 부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모두에게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빨리 추진할 것인가 보다는 이 사업이 정말로 지속 가능할 건가를 먼저 묻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 사업은 이래 가지고 전국의 지역들의 주민들과 뭐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이제 뭐 재검토 아니면은 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이제 뭐 용인 그 해당 지역 주민들도 LNG 발전소 건설에 관련해서는 또 이제 또 반대 움직임이 시작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뭐 에너지 전환 뭐 길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수도권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 정부가 추진하는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뭐 사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뭐 현실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비수도권 주민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기대를 거는 현실은 좀 이해는 합니다. 네. 오랫동안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겪어온 지역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나 산업 기반이 절실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지만은 저희는 지금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정말 주민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지역의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인지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우리 지역에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투자가 정말로 일자리랑 연결이 되는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메가 프로젝트가 이렇게 일자리랑 바로 예전처럼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 지역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라면은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속도와 뭐 투자 규모만 앞세울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만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도 덧붙여서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신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뭐 지역의 미래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반대 경기행동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 대표님. 예. 네,
전북에서는 현재 입지 선정 뭐 무효 소송 진행 중이죠. 예. 이 소송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신정읍 신계룡 그 입지선정위원회 광역입지선정위원회죠.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이제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처분 그러니까 1단계고 현재 지금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단계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 2단계 멈춰달라고 하는 가처분 소송은 여기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슷한 소송이 지금 충남 금산에서도 네. 진행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각기 있는데 뭐 가처분은 뭐 충남 사례를 인용을 해서 판결을 한 것 같고요. 네.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니까 다투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정의당 대선 후보 지낸 권영국 변호사가 이제 지금 변론 담당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가 핵심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어겼잖아요. 그리고 사업구역 안에 거주 주민이 아닌 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대표로 들어간 것들이 문제였고 주민 사업 설명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거였는데 이게 이제 1심 가처분 1심에서 충남에서는 인용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 한전을 상대로 최초의 승리라고 이제 돼서 특필이 됐었는데요. 실제 2심에서는 졌어요. 진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원교 적격의 문제인데 이 피해 범위가 1단계는 광역으로 이렇게 좀 넓게 잡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게 피해가 있을 거라고 결정된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가처분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완주가 금산과 좀 다른 건 광역 넓게 잡아오던 노선이 완주 소양과 동상을 거치는 구간은 실제 500m에서 1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산보다는 완주 쪽에서 오히려 원고 적격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이 노선을 뭐 없애라고 하는 소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 절차를 다시 시작해라. 예,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지금 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아마 다른 지역에도 전부 다 재판으로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 행정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하고 법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순간 이게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말 이 전력만 갖추는데 더 많은 시간과 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 소송까지 뭐 하고 나섰는데 사실 뭐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그리고 이번에 뭐 최근에 개정도 됐는데 이게 시행되면서 주민들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좀 어떻게 면역할까요, 임 의원님? 뭐 앞서 뭐 우리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공감과 또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그 법은 제대로 이렇게 실행될 수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된 그 전력망 구축 사업 54건 중 30건이 지금 지연돼 있거나 지연될 예정입니다. 네, 절반 이상인데요. 네. 이것이 그 반증이라 생각하고요. 특별법을 보면은 신설 철탑 최소화, 지중 확대, 투명한 입지 선정, 피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 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 특위에서나 또는 대책에서 꾸준히 제기될 것인데 실제 실시 여부를 따라서 참 환영할 말인데 다만 이제 속도전에 밀려서 우리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고요. 또 이 특별법은 지금 추진 중인 그런 사업이 정리되지 않거든요. 다만 갈등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저희 그 도의회에서는 시군 특위와 더불어서 또는 지역 대책에 더불어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북도 대응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이원택 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용인 산단 계획 재검토 촉구하겠다. 전북 지역의 입지 선정 절차를 뭐 중단하겠다. 그리고 도지사 직속으로 민간 합동 TF팀을 구성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뭐 공약했었습니다. 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정현 대표님 한번 평가해 주실래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선거 시기에 정책 질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유권자가 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때가 선거 기간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제안을 했고요. 특히 이제 충남 도지사하고 전북 지사 후보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제 4대 이렇게 그 의결에 대해서 그 다 동의하고 수용하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원택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정책에 대한 답변 이외에도
그 도민 주권 얘기하면서 사회적 공론화나 대화 기구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내발적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역에서 만드는 재생에너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잘 써보자라고 하는 것에 기대를 좀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대행진단이 지사를 만났어요. 일단 뭐 저희가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만나 주신 걸로만으로도 좀 감사하고 시작이라고 전북도청 생각이 앞에 도착했을 때. 예, 그래서 먼저 만나고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해서 어쨌든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좀 받아주시라. 그래서 그 국가기관 전력망위원회 가셔가지고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해야 된다. 이 의사를 좀 내주시라. 그리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지사하고 그 전북지사하고 같이 좀 한편 먹어가지고 이 이야기들 우리 지금 충남과 전북은 지금 난리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달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래도 광역 단체장, 그러니까 지사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지금 시도지사들이 함께 예, 그렇죠.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좀 발언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 하나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대변할 수 있는 TF단 설치해달라.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 한전에서도 좀 개선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제도 개선안이 나왔으면 현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수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지금도 진행 중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안만 만들어 오는 거예요. 미래에 누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선안이니까 일단은 멈춘 다음에 그 많이 가지 않은 것들은 다시 처음으로 좀 되돌아가서 다시 좀 시작을 해본다고 하면 주변 수용들이 높을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지사가 해달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한 달간 중단한 적은 있었어요. 예. 그때 전북도가 사실 뭐 선거 기간이기도 했지만 뭐 별다른 뭐 대응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북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전북 대책위를 볼 때마다 용인 반도체 이전 호남으로 삼성 펩 하이닉스의 펩이 이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게 전북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전북 대책위는 사실 전북 도의회 그리고 국회하고 계속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국가적인 이슈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전북도가 굉장히 좀 그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북도까지만 같이 한다라고 하면 지역의 공통의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환경단체들 반대만 하고 지역의 발전 전략과는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용인 반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만이 새만금 산단이 성공할 수 있고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도 성공할 수 있고 해상풍력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 모두가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오히려 도가 눈치를 보고 뭐 생태계의 한쪽 편, 뭐 소부장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이제 낮은 자세로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염영선 의원은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다시피 저 이원택 도지사께서는 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네. 예, 운동권 출신들이 아무래도 민심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택 지사께서는 후보 때 공약했던 부분을 저는 잘 이행하라 보고요. 잘 이행하도록 저희 도의회들 좀 견인하고 또 그냥 견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가장 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민간 합동 TF를 지금 구성할 거냐 네. 도지사 직속으로 이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민간 합동 TF를 구성하는 게 전북 도에서도 유리하거든요. 네. 또 전북도는 집행부라 또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민간 합동 TF를 구성하면은 오히려 전북 도에도 유리하게 그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원택 도지사가 그러니까 현재 정치인 국회의원 재선과 지사까지 오르게 된 그 가장 첫 출발점이 그 새만금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 협의회였어요. 네. 그 협의회 뭐 중앙정부 에도 왔었고 국회에서도 참여했었고 전국 단위 단체들 어미들까지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김제 부안의 지지 기반을 다졌고 그 성과를 가지고 사실 이제 선거를 계속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 이해도 있으니까 저는 좀 맘먹고 한번 제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대표님은 계속해서 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이거 계속 그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전력 문제와 물 문제가 충분하게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인 반도체 문제가 검토가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 전기가 뭐 10년 안에 뭐 한 30기가와트 이상, 30% 이상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도대체 데이터 센터들이 실제 수요가 있는 것들인지 실제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그 기여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글로벌 AI 기업들의 이 하청업체 같은 예를 들면 전력 공급 업체 같은 이런 것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면서 이 소위 전력망 지도를 새로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지혜롭게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이 전환의 시기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부처마다 장벽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새만금 기본계획 엊그제 나왔는데 전력망 계획에 대해서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전망 계획을 좀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하고 지산 지도를 하게 되면 송전선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계획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서 현재 12차 지금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좀 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가장 일방적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막 전기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막 발전소 지어야 되고 원전 지어야 되고 SMR 해야 되고 막 그 송전 탑 박아가지고 선전설로 이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미래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도 전에 공론화, 국가 공론화를 한번 해봤었고요. 네.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해봤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 경험들을 좀 살려서 정말 이 문제는 진짜 우리 그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고압 송전선로에 국한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 전반에 걸친 어떤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외신을 보면은 그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서 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 AI 데이터 센터 뭐 지금은 뭐 다 환영 일생인 분위기지만 이게 또 어떤 또 갈등이 생길지는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적인 기반 시설이 있으면 그 기반 시설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용담댐은 이게 다목적 댐이지만 상수원 공급 댐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거에 가장 1순위는 상수원을 공급하는 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뭐 법들이 바뀌는 현재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도 내지는 이게 국가 기반이잖아요. 시설이잖아요. 기본 인프라인데 이 기본 인프라에 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멈추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원보다 이 데이터 센터의 전기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올 여름에도 지금 완전 가뭄에 태풍 한 번 안 오고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저수율은 바닥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나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 우리의 기업들이 필요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들을 실험하고 돌리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뭐 외국의 오픈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그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의 이 공급 기지를 하기 위해서 물과 전기를 하는 거는 또 다른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뭐 좀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염 의원님. 예. 그 현재 그 광주 군공항 부지 유해 지역에 이제 예. 추가로 반도체, 그러니까 호남에 그 반도체 공장 지어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기존에 발표한 4기 이외에 뭐 최대 5개 정도까지 뭐 예. 추가로 더 뭐 맞습니다.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전북의 그 반도체 팹 좀 유치하려면 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예. 우리 이정현 대표께서는 우리 강조 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망감이 아마 교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을 제일 선두적으로 사실 정한 게 전북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우리 전북은 좀 소외돼서 정말 춤은 곰이 주고 돈은 왕소방이 벌어간다는 딱 그런 셈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삼성전자와 SK가 추가 팹을 2개나 5개 이렇게 더 나오고 있는데 광주는 기존의 4개 팹만으로도 사실 그 전력 용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폐비 우리 전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는 제일 중요한 게 부지 선정이거든요. 네. 예, 부지 확보하고 또 정치권과 충분히 이렇게 협의하면 아마 전북이 아마 매력적인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는 어떤 뭐 전력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문제 어떻게라는 주제로 함께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역 균형 발전, 지방주도 성장에 큰 의미를 갖는 산업 정책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전국을 뒤덮는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 지산지소와 용인 반도체 산단은 함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정현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염영선 전 전북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